이번 시간에는 제25강 일조의 심리 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수는 표면 심리가 평면입니다. 내면 심리는 식신이죠. 자, 이제쯤 되면은 어느 정도 뭐죠? 익숙해 갈 정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임수는 사물로 본다면은 호수나 바다 혹은 강물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본다면은 노년기 즉 70대 중 노년기 초반이죠. 이때가 임수의 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는 상당히 뭐죠? 유연하고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우리는 뭐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균형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뭐죠? 받아들입니다. 그죠? 포용력. 그죠? 이 임수의 포용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그죠? 우리 물은 뭐죠? 싫어도 싫어 내색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싫지는 분명히 싫지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이제는 뭐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특성의 포용력. 그지? 100% 당신을 이해한다. 그죠? 그래서 용서하고 이런 포용력이 아니고 싫지만은 뭐죠? 균형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임수의 포용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단점은 뭐죠? 단점은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또 방향성입니다.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죠? 밀고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임수입니다. 임수는 밑에 6개가 있죠? 자수, 그 다음에 임목, 진토, 그 다음에 오화, 그 다음 뭐죠? 신금, 임신, 임술이 있죠. 자, 여기도 보면 토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임진이 힘이 있을까요? 임술이 일간에 힘이 있을까요? 이렇게 따진다면은 아마 외부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뭐죠? 임진이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는 선입견, 그리고 처음에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잘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토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떠오르는 게 신자진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술토를 딱 보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인호술입니다. 그지? 처음부터 수풍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별로 설명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뭐냐면 이것은 뭐죠? 상당히 화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토는 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뭐냐면 제가 진토를 물창고라 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물창고라고 하자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 물창고가 물을 가둬놓고 밖으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지? 물을 그냥 보관을 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뭐죠? 가능해요. 왜냐면은 바깥으로 꺼내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뿌리가 되겠죠. 근데 진토는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에서는. 더군다나 뭐죠? 괴강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지? 편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관. 이 편관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습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면은 저는 이 편관을 설명할 때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편관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그죠? 성벽이다는 거죠. 성벽인 거예요.
자, 우리가 뭐죠? 성벽을 굳건히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옛날에. 그지? 그래서 요새를 쌓고 이랬죠. 근데 그 내면을, 우리는 뭐죠? 내면을 뚫어보는 학문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은 이미 뭐죠? 침략에 대비하니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외견상은 뭐죠? 성벽을 탁 쌓고 보면은, 요새를 보면은, 어우, 대단히 강하구나. 튼튼하겠구만. 그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역사 이래로 그죠? 성벽이 안 뚫힌 역사가 없습니다. 뚫히게 돼 있죠. 그지? 유럽 쪽에 보면은 산꼭대기에 있는 천년요새도 뚫혔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거죠? 마추픽추도 뚫혔어요. 그러니까 평관이 강한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걸 가지고, 그지? 아, 그 사람이 뭐죠? 대단히 강하다. 강하니까 뭐죠? 이거 뭐 좀 사납고, 그지? 그래서 뭐 군인이나 경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다면은 정말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둘 다 평관인데, 평관으로 성을 쌓았으니까 일단 기분은 어떻습니까? 평관이 급으면은 심리적으로 항상 깝깝합니다. 뭔가. 왜? 성을 딱 쌓아놓고서 밖이 잘 안 보여요. 그죠? 밖에 나가기도, 자기도 외적도 침입을 못하지만은 나도 뭐죠? 밖으로 나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평관이 특히 강해버리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세계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들을.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리사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 다 그런 심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강한 성을 쌓고 있다 보니까 성격이 뭐죠? 원칙주의다. 그지? 절대로 뭐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성으로 안에 들어보내지 않죠. 탁 치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튼튼한 성일까? 그지? 그냥 성벽만 강하다 성은 진토죠. 진토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나름 힘이 있어요. 내면에 일간이. 그죠? 그 성에 갇혀있는 일간이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술토를 볼까요? 토를 볼 때 이런 거 좋습니다. 술토를 툭 보면은, 술토는 뭐죠? 해자축. 그지? 아니다. 신유술이죠.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술토는 신유와 해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좀 섞여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금이잖아요. 금이잖아. 이거는 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 술토는요, 이쪽도 친척, 이쪽도 친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일간 수가 됩니다. 그죠? 수가 되니까 이 수는 뭐죠? 술토가 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장간에, 그죠? 신금이 그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지? 금기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기 때문에 금생수화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죠? 을개죠. 여기 개수는 뭐죠? 산만큼이죠. 진토할 때 설명을 드렸죠. 지지론 할 때. 진토에서 개수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는 수기는 더 이상 뭐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지? 여기서 스톱해서 잠시 뭐죠? 한 계절을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기가. 이것이 어떻게 임수를 더 강화시킨단 말입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본질은 우리가 금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이니까 뭐죠? 수의 힘을 설계하는 거죠.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을 쌓는데, 자기 원칙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원칙을 지키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죠.
여기는 을개처럼 지키는 거예요. 을목은 뭐죠? 상관이잖아요. 그지? 여기는 급제죠. 그럼 어떻게 지키냐면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뭐죠? 급제, 타협. 그지? 타협을 하지만 어떤 때는 뭐죠? 그보다는 더 타협보다는 더 큰 것이 상관이 더 크죠. 상관이 들어있는 편관이다. 그러면 상관은 편관은 어떤 사이입니까? 상관 경관하는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진은 뭔가 뭐죠? 이 벽을 쌓고 있는 이 벽을 뚫어 나오고 싶어요. 뚫어 나오고 싶은데 실제로는 뭐죠? 기가 약하니까 뚫어 나가지 못하는, 나오고 싶은데 담을 넘고 싶은데 담 넘어서 뭐죠? 저쪽 세계도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힘이 없었어. 자신감이 없었어. 깝깝하겠죠. 근데 그런 명식이 임진일주인데 만일에 뭐죠? 만일에 임수의 기운이 강하다면, 그지? 임수의 기운이 강하다면 결국은 뭐죠?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시 뭐죠?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성을 쌓고 있을까? 그지?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네? 정제거든요. 정제. 여기는 뭘까요? 정인이잖아요. 정인. 자, 기지는 강한데 기지는 강해서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이 관이 이 성벽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실제로 보호해 주고 있어요. 튼튼하겠죠? 그러면은 이 정제가 뭐죠? 중기에 있습니다. 정제가 중기에 있는 사람은 뭐죠? 소심하다 그랬죠. 소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무리한, 그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중하죠. 그러면은 정인이 들어있는 관성이에요. 그 정인과 뭐죠? 관성은 어떻습니까? 관인상생이에요. 관인상생. 그러면은, 자, 임술의 편관은 어떤 성이냐면은 이미 이 성은 상당히 뭐죠? 내가 볼 때는 신뢰할 만해. 왜? 나는 이 덕을 좀 보니까. 그래서 뭐죠? 나는 성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즉, 뭐냐면은 이 성 안에는, 임진의 성 안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먹을 걸 밖으로 찾으러 나가고 싶은데, 여기는 뭐죠? 성 안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이 임술은 안주하고 싶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막 도전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외견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여기가 강하죠. 그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럼 먹을 게 있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관인상생되니까 뭐죠? 명분중시라.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지? 내가 이거 나가야 될 이유가 명분이 없으면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성 안에서 뭐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지? 이런 도전할 말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뿌리는 여기가 더 강하지만은 행동 양식을 보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뭐죠? 상당히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뭐냐면은 명식 글자를 8자를 봤을 때, 8글자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와, 그지? 실제로 그 사람이 사회에서 행동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지? 우리가, 그래서 명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은, 학부모들이 의외로 뭐냐면은, 학생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인데, 내 배 앞에서 난 자식인데,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심각한 거는, 그 자식을 모르는 엄마들이, 그지? 자기는 뭐죠? 자식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자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내 자식하고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 갈등 생긴다면 뭐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나 모질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죠?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면서 그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 그죠? 조정을 못 한다면은, 그거는 뭐죠? 부모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심하게 연설을 합니다. 차라리 뭐라면은, 내가 모른다고 해요. 그런 엄마들 오면 제가 뭐죠? 정말 시간을 다 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뭐죠? 나중에 상황을 보면은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골이 깊어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내면에서 뭐죠? 내면에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데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학문이 실제로 명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양식 MBTI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피상적인 거래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MBTI 공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죠.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 분석 방법의 기초니까. 그죠? 그것만으로.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분석하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자료가.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가졌다는 게 있다면은, 그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애들이 뭐죠? 자기 스스로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체크하는 게 설문 방식이에요. 그죠? 요즘 와서 뭐냐면 과학이, 발달돼서요. 그나마 뭐죠? MBTI를 뛰어넘을 방법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뇌구조. 그죠? 뇌구조를 설명하는 방식들이죠. 이것이 아마 발달되면은 상당히 뭐죠? 우리 명리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위기를 느끼죠. 학생 부분에서. 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뭐죠? 이것도 제가 이제 한편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아주 정확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영어 수학을 잘할래. 내가 미술을 잘할래. 운동을 잘할래. 이런 게 이미 뭐죠? 내 구조에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죠. 근데 그것은 뭐죠? 그것이 더 깊이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건 나온 거예요. 그것만 대단한 거죠. MBTI라면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모르냐면은 아주 섬세한 부분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그죠? 영어 수학을 하는데, 영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가 뭐죠?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을 놈인지, 그죠? 공부 좀 하다가 실적을 낼 사람인지, 예? 또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데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죠. 그 불안 심리가 어떤 종류에서 나왔는지, 어떤 원인이 나왔는지를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한다면은 우리는 뭐죠? 상당히 매력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일단 공식적인 기관, 즉 예? 공공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커진다면은 그죠? 이 명리가 제대로 알려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커진다면은 언젠가는 뭐죠? 100% 신뢰를 안 받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뭐죠? 신뢰받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임자는 뭐냐면은 정간지지의 수로 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그죠? 상당히 고집이 세요. 왜 임수가 고집이 셀까? 그런데 임자는 더 세죠. 근데 임자일주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절대로 고집이 세지 않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세게 느끼지 않고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고집이 없다 그럴까? 그럼 서로 다른 걸까? 아니죠. 보는 시각의 차이죠. 그지? 우리는 어쩌면은 뭐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으로 보죠. 근데 어느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둘 다 맞죠. 절충점을 찾아야 되죠. 자,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집이 없다는 것은 임수의 유연성입니다.
그지? 나 우기지 않아. 그지? 상황이 필요하면 내가 다 따라줘. 이런 특성이죠. 그 다음에 뭐죠? 개수가 급제예요. 그지? 급제인데 자수는 참 개수가 급제예요. 그죠? 개수는 뭐예요? 타입이거든요. 그 상황이 뭐죠? 좋지 않으면은 그 상황에 타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고집이 있을까? 임수의 일방통행성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본인들만, 임수 본인만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으로 가니까 때로는 그 방향성이 내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봐서는 뭐죠? 고집이 센 거예요. 특히나 밑에서 뭐죠? 음이 계속 양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치? 그럼 뭘 하면 좋겠냐? 그죠? 강력하게 밀어붙이진 않지만은 아주 강물이 흐르듯이 뭐죠? 유연하게 흐르면서 마지막 종착역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직업. 또 부딪히지 않고, 부딪혔을 때 뭐죠? 전쟁을 치지 않고 때로는 슬쩍 부딪히면서 피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나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임달조가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민일주는요. 이민일주는 식신이네요. 이민일주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제가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민일주인데 공부 못하는 애 있던데요. 제가 공부라는 얘기는 꼭 영어 수학만 하는 건 아니죠. 미술도 있을 것이고, 그죠? 체육도 있을 것이고. 한 곳에 식신은 집중력이지 않습니까? 뭐요? 식신은? 네? 집중력, 연구 탐구 집중력, 손재능, 여유, 이런 거잖아요. 이 식신인데, 식신은 일단 집중력이 있어요. 한 곳에. 임수는 뭐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요.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 내면에서 가니까 뭐죠? 간목이 있어요. 간목. 간목은 뭐죠?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의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 부분이 휘어지지 않고 곧게 대나무처럼 곧게 쭉 갑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여러 가지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는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지, 영어 수학을 잘하는지, 미술을 잘하는지, 무용을 잘하는지, 이 부분은 뭐죠? 유전인자가 결정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창성도 있고, 그런데 집요하진 않다. 왜 그렇습니까? 가운데 병화, 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편제가 들어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집요하진 않지만은 차분하게 뭐죠? 연구하면서 자기 한 분야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일주들이 말을 잘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표현공이거든요. 표현공에 애가 달려있잖아요. 간목에. 애들은 뭐죠? 표현이 거침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보다 애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가 어른들은 말할 때 뭐죠? 계산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쫙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창의성도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애들은 뭐죠? 머릿속에 순간순간 생각을 나누고 막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훨씬 더 뭐죠? 얘기를 잘하죠. 거침없이 하죠. 그런데 뭐죠? 거기다가 뭐죠? 이 식신이거든요. 표현공이도 하고, 간목 애들 같은 게 있고, 창의성도 있고. 그지? 그렇지만 또 뭐죠? 한 가지 특성이 자기 방향을 고수하는 데다가 가운데 간목, 즉, 꺾이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결코 잘 안 꺾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지? 그게 이제 간목의 특성하고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에 임호입니다. 임호를 임신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자, 왜 그러냐면은, 임신은
금생수화죠. 가운데 임수, 비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 물이 금의 생을 받아서 상당히 뭐죠? 맑고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청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해지니까 뭐죠? 물이 아주 맑아요. 사람이. 그리고 곧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 인성이 뭐죠? 인성이 편인인데 경금이에요. 경금 편인이에요. 경금 편인은 뭐죠? 편인이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적 수용, 의문적 수용이지만은 통찰력이 있고 자기 뭐죠? 자기 확신이 대단히 강하죠. 거기다가 금이 차가우니까 냉철하죠? 또 경금은 뭐죠? 이게 비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딱 하면은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냉철하고, 감정, 그지? 냉철하고, 그 다음에 차갑고, 또 통찰력도 있고, 자신감도 넘쳐요. 이런 사람이 나무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독야청청한 거예요. 그지? 맑은 물에는요, 고기가 잘 살지 않아요. 너무 곧고 깨끗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반면에 오화가 있으면 뭐죠? 온도잖아요. 물론 그걸 하지 않아요. 그죠?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기를 가지고 있죠. 자, 원래 깨끗한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원칙 때문에 나가죠. 이치대로 못 가죠. 융통성에 여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뭐죠? 청하지 않고 타서 뭐죠? 탁해질 수가 있죠. 그지? 이 오화 때문에. 그것이 또 십성을 보니까 정제예요. 그지? 정제는 현실감도 있지만은 소유욕도 있지만은 그죠?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죠? 뭔가 욕심이 생긴다면 이미 뭐죠? 마음이 탁하죠. 탁하죠. 탁할 수 있는 거죠. 탁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미안하니까 뭐죠? 남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세상에 뭐 그지? 다 꼿꼿하게 살아야 되겠나. 그 불쌍한 놈 저놈도 이 사람이 볼 때는 뭐죠? 임신일주가 볼 때는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냐. 예?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그렁뱅이로 사냐. 그지? 내가 그거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월주는 뭐죠? 저 사람도 열심히 하려 했는데 잘 안 됐겠지. 그지? 불쌍하지 않냐. 그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받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 내가 네가 좀 나으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지? 근데 참 이중적이에요. 왜요? 십성으로 보면은 상당히 자기 소유욕이 대단히 강해요. 그지? 그런 사람인데 의외로 뭐라면은 남을 더 위해서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임월주가. 그지?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임월주는 남을 배려하거나, 그죠? 배려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죠. 타협하는 사람이죠. 이게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뭐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그지? 내가 좀 챙길 때는 챙기고, 그지? 또 줄 때는 주고, 그지? 세상을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혜가 너무 냉철하면 뭐죠? 한쪽으로 편중된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모일주가, 그죠? 임수에서는 화가 정화한 게 좀 있어야지 인간미가 있지 않겠나, 타입하기, 그죠? 인간미. 그죠? 인간미 측에서는, 여기는 인간미는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곱고 깨끗하고, 소신도 강하고. 근데 여기는 다소 뭐죠? 불의를 봐도 뭐 나도 좀 챙겨야 되니까. 그때로는, 그죠? 내 욕심도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졌다는 것은 인간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 너무 욕심이 없는 사람도 뭐죠? 신선. 인간미가 없죠.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이몰주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 알겠나. 그리고 열심히 잘 살라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쳐버리면은, 그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적당하다면 뭐죠? 인간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죠? 뭐, 펑펑성사람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임신일주는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고, 또 소심이 강하고, 그지? 자기 칼라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점이 참 좋지만은, 인간미 쪽에서는 너무 좀 차갑지 않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꼿꼿하게 살아.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죠. 자, 이런 특성들을 우리는 뭐죠? 가장 기본으로 나머지 뭐죠? 6개 십성을 대입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임수. 재밌게 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와 비교해서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